자, 오늘은 이제 빅데이터 업종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빅데이터 업종 선정은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창업 관련된 이제 웹사이트를 활용을 많이 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워낙 이제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으로 돌아가는 웹사이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일반 창업자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빅데이터가 항상 옆에 이렇게 있는데도 잘 인지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업종 선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방법 한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한 서너 가지 정도만 알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 다닐 때마다 이제 이 사진을 이제 첫 번째로 띄우는 것은, 제가 이제 상권 분석, 정보개발, 창업 컨설팅 일을 지금 35년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제 현장에서 경험했던 실전 사례와 그리고 이제 이론 부분을 접목을 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경영학 박사의 창업 석사하고 이제 간단하게 소개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업종 선정하는 방법에는 한국 표준 산업 분류표를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세 통계 포탈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업종 유래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된다. 우리 일반적인 이제 창업자분들이 업종 유래나 역사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본인들이 이제 그 하는 그 아이템에 대해서 과연 이게 어떻게 흘러왔는지도 좀 알아야 거기에 어떤 새로운 길들이 열리는데, 그런 것 없이 창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업종 수명 주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업종 수명 주기도 사실은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그 태어나서 이제 다 죽고 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업종들도 마찬가지다. 1년 만에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업종들도 있고, 또 이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오는 그런 업종들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업종 선정할 때 제가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A stitch in time saves nine 이래서 제때, 적당한 때에 바느질 한번 잘하면 9번의 바느질을 들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속담으로 바꾸면 첫 단추를 잘 끼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 창업자들이나 모든 분들이 사업할 때 사실은 첫 단추를 잘 못 끼우는 거예요. 그런데 창업을 하고 난 뒤에 1년, 2년 장사하다가 그때 깨달으면 늦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업을 하기 전에, 그리고 업종 선정할 때 첫 단추를 잘 끼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창업 아이템 선정하기 전에 원래는 창업 4대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창업자 본인 자신, 제가 다른 사진을 가지고 왔다가 그 초상권에 좀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제 사진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창업자가 첫째는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창업 자금, 그리고 세 번째는 창업 아이템, 네 번째는 사업장, 영업장. 요 네 가지가 다 구성이 돼야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창업자 부분에서는 본인의 이제 그 창업 적성이라든지, 그리고 본인의 성격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에 대한 어떤 마인드, 서비스 마인드라든지 이렇게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차후에 제가 시간이 되면 창업자 적성 검사나 성격 유형 검사하는 부분을 다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창업 자금 부분도 은행에서 돈을 빌릴 것인지, 그리고 개인 지인들한테 돈을 빌릴 수 있는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융통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오늘은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 아이템이 35년 동안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부동산 중개업이라든지 부동산 컨설팅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지금은 이제 경영 컨설팅,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는 창업 아이템이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오랫동안 해왔던 내 경험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창업을 한 경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본인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다 묶어져야 결국은 창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창업 아이템, 업종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많은 예비 창업자분들한테 꼭 신신당부하는 이 얘기예요.
지금은 제품력에 목숨을 걸고 상품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란 말이에요. 코로나19 이전에 오기 전부터도 장기 경기 침체에 빠졌던 우리나라 경기 상태에서 일반적인 우리 예비 창업자분들이 본인이 만든 제품이 대한민국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제가 이제 자영업 컨설팅을 가서 보면 그 제품이 그냥 평범해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게 대한민국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범한 일반적인 어떤 제품력 가지고는 지금 이 어려운 경기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상품력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그 제품을 팔기 위해서 거기에 어떤 브랜딩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입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마케팅을 해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내가 이제 상품력을 키울 것이냐. 이제 이런 것에 모든 영향을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상권과 입지도 중요하지만 제품력과 상품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박사학위를 썼을 때 코로나19의 직전에 와서 그 논문에도 보면 제가 이제 5가지 이제 그 요인을 집어넣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요인들이 우리 이제 경영 이제 그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논문을 써봤더니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첫 번째가 상품력이었고요. 두 번째가 서비스, 세 번째가 청결, 네 번째가 입지에 들어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입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뒤로 좀 순위가 밀려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업종 선정이라는 것은 창업자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업종 선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 쉽게 결정한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상권이든 어떤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다 보니까 그 매장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가 있거나 매장 안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거나 그러면 저 브랜드의 저 아이템 그렇게 업종을 선정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창업자 자신이 그 브랜드하고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제품하고 내하고도 적합성이 맞는지 이것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종 선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창업하자 하는 업종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그 제품이나 그 상품을 고객들이 얼마나 찾아줄 것인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업종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느냐 이 부분은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 타당성 분석은 지금 시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넘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예비 창업자들이 준비해야 될 상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예비 창업자들은 너무너무 쉽게 창업하고 결정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기 전에는 본인이 업종을 어떻게 하고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쓰고 하는 그런 밑바탕이 비즈니스 모델 라인 블록이라는 것들도 있어요. 그것들을 제가 청년 창업들 창업할 때는 멘토링하고 컨설팅 할 때는 그 과정을 4주 이상을 합니다. 그게 완벽하게 갖춰줘야 그 부분이 사업계획서를 쓰는 밑바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종 선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준비는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깐깐하게 창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